안녕하세요. 율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15개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MySQL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짧은 그 강의를 통해서 MySQL을 뭐 깊이 있게 다룬다거나 또는 MySQL을 차근차근 다루진 못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제가 웹 개발과 관련된 그 백엔드 기술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Node.js라든지 또는 스프링 부트라든지 다양한 백엔드 관련된 플랫폼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강의의 그 앞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취업을 목적으로 이 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용으로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개인적인 용도의 서비스를 좀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오라클을 쓸 수 있느냐?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은 좀 무리가 있는데 그럼 유료가 아니라 무료를 쓸 수 있는 DBMS가 있느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률을 갖고 있는 게 MySQL이잖아요. 그래서 MySQL 쓰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그 MySQL이 생각보다 접근하기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MySQL이나 오라클이나 SQL 서버나 대부분의 DBMS는 그 SQL을 작성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MySQL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테이블을 만들고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리고 쿼리 작성하는 그 시기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낯설고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좀 해소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나 또는 SQL 서버를 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MySQL을 설치하고 계정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접근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백엔드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각해 보면 오라클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MySQL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백엔드 기술 설명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부랴부랴 MySQL을 설치하고 MySQL을 기반으로 해서 쿼리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일단 SQL을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오라클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오시면은 그 오라클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개의 DBMS를 같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QL을 다뤄본 적이 없다, 데이터베이스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오라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나 또는 MS SQL 서버나 이런 것들 다뤄본 적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MySQL 설치하고 접근하는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퀵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개념적인 내용 많이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MySQL 간단하게 빨리 설치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탭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MySQL 설치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설치할 때는 뭐 리눅스용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윈도우즈에 설치할 수도 있겠죠. My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는데 그러려면 또 리눅스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눅스와 함께 MySQL 설치하는 방법 알려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제가 나중에 그 리눅스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수업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이어서 MySQL 서버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윈도우즈에다가 MySQL 서버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MySQL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MySQL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mysql.com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 오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MySQL 버전 두 가지가 있네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고 이거는 뭐 트라이얼이 있는 거 보니까 무료인 것 같진 않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커뮤니티 버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여기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서버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8.0점으로 시작하는 그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다른 운영체제의 버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가셔서 여기에서 여러가지 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 버전인데 여기 인스톨 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압축된 버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인스톨 버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2.4메가 밖에 없는 게 있고요. 또 422메가 짜리가 있죠. 이건 통으로 받는 거고 이거는 설치하면서 받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실 때는 요거 큰 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계정이 있어야 돼요. 받으려면은.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라클 계정이 없으시면은 그 오라클 계정으로 가입을 하나 하시고 예, 가입은 무료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자,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창으로 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나우 누르게 되면은 자, 설치 버전이 이제 다운로드가 됐으면은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치할 때는 기본 디폴트가 개발자를 위한 모든 것들이 설치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서버만 설치하겠다 라고 하면 서버만 설치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따로따로 설치할 수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MySQL 서버를 설치하고 이 녀석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만 설치할 거면은 요거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쉘이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쉘 창에서 MySQL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같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InnoDB 클라우드를 위해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저에겐 지금 필요하진 않고, 이거는 워크벤치인데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접속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쿼리를 날려서 이제 서버에게 질의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도구죠. 이건 저에게 꼭 필요한 거고요. 따로 설치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볼볼이라든지 .NET 등등을 이용해서 그 MySQL 접속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포함되고요. 뭐 그 튜토리얼이라든지 이그젬플 같이 포함되고 다큐멘트가 포함됩니다. 넥스트 누르고, 자, 이거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기 보면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동적으로 찾아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넥스트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넘어가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이거 실행을 눌러서, 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찾아서 설치하게 하고요. 이게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이 내용을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자, 설치. 자, 설치가 금방 완료가 됐죠? 자, 닫기 누르고 하나 설치했더니 나머지는 저절로 그것이 이제 만족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서 여기서는 이제 만족되지 않은 게 하나 이상 있는데 요거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부분 저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yes 눌러서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 설치될 내용들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ySQL 서버부터 하나씩 설치가 될 거고요. 자, 다음 버튼 눌러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설치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MySQL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개발할 때 사용되는 컴퓨터라고 하면은 MySQL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소한의 메모리를 사용해서 MySQL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사용될 거니까. 이 서버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웹 서버 같은 거,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런 것들이 동작하고 있을 거니까 MySQL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자기의 포션을 가지고 메모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다른 뭐 웹 서버라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기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자원을 다 사용해서 내가 이제 서버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나 둘 중에 하나 쓸 건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 접속할 수 있는 포트 번호를 330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 포트죠. 원하시면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그대로 두고 다음 버튼 눌러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MySQL이 그 5점대 버전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여기서 그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 방식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 쓸 건지인데요. 이때는 패스워드가 암호화돼가지고 저장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다음. 자, MySQL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루트에 대한 패스워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설정한 것은 어카운트 중에서 루트 패스워드를 정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DBA를 설정하고 싶다면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뉴렉이라고 해서 모든 호스트, 접속할 수 있는 호스트인데요. 여기다 만약 여러분들이 로컬에서만 접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로컬 호스트 정하면 되고, 특정 IP에서만 접속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IP 쓰시면 돼요. 근데 %를 쓰거나 그러면은 모든 곳에서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DBA로서 지금 계정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자, 패스워드를 여러분들 입력하시고요.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오케이. 자, 그럼 이 사용자가 DBA로서 추가가 됐어요. 다음 넘어가고요. 자, 윈도우즈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MySQL은 언제 시작될 것이냐. 자, 서비스로 등록이 돼서 이 녀석이 컴퓨터 부팅하면은 저절로 이제 실행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비스 등록 안 하고 내가 매번 컴퓨터 켜고 나서 직접 실행할 것이냐, 그런 건데요. MySQL은 이제 저희가 컴퓨터 켜고 로그인한 다음에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등록을 해서 저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이 상태에서 기본 설정을 두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해 달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셋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피니시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다음 넘어가시고 기본 설정으로 피니시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에서
아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요. 체크. 자, 연결 성공되었고요. 넥스트. 자, 좀 아까 설정했던 내용들을 이제 실행해서 적용하도록 하고요. 자, 진짜 끝났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눌러서 자, 이제 설치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피니시 버튼 누르면 되는데 그때 여기 보시면은 워크벤치라든지 쉘을 실행할 것인지 이걸 닫으면 필요 없고요. 일단 그냥 피니시 눌러서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좀 아까 콘솔창 같은 거 떴던 거는요. 그냥 엔터키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MySQL 서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는지 좀 보고 싶잖아요. 자, 시작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검색에다가 서비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MySQL이 이 서비스 목록에 잘 있는지 my 해보면 여기 보이죠? 정상적으로 실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부팅되면 저절로 실행되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설정에서 이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사용자 계정 만들어서 이제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